자, 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 기초 1주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의 실습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 C 언어에서 자료형이라는 게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배운 내용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잠시 기다리세요. 자, 지금부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실습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연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따라해보는 그런 용도로 지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비주얼 스튜디오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네, 클릭하고 네, 여기서 최근 파일 열기도 있고요. 뭐 프로젝트 새로 만들기도 있고 한데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다음에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새 프로젝트 만들기 이번엔 요거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뭐 선택한다고요? 예, 빈 프로젝트 선택하시고요. 다음 프로젝트의 이름 입력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입력할까요? 뭐 C 랭귀지 아니요, 뭐 좀 쉬운 걸로 합시다. C 언어 뭐 이렇게 한글로 한번 해볼까요? C 언어 네 번째 시간 프로젝트 이름을 한글로 이렇게 입력해 봤습니다. 자, 만들기. 자, 왼쪽에 프로젝트 솔루션 탐색기에 4개의 탭이 있고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예, 소스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추가 새 항목, 그 다음 C++ 파일 요 항목 선택하시고요. 대신 주의할 거 뭐라고요? 예, 파일 이름을 반드시 .c로 줘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번에 파일 이름은 소스 뭐 똑같이 해볼까요? 소스 뭐라고요? C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확장자가 .c로 끝나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한다? 네, 샵 include stdio.h를 include 하고 그 다음 메인 함수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는 어쨌든 메인 함수는 무조건 필요하고요. 요 명령 요 줄은 필요할 경우도 있고 필요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지금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계산을 하고 한 결과를 화면에 출력해 봐야 하는데 이 출력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printf입니다. 이 printf는 거의 지금 앞으로 사용할 예제 프로그램에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걸 위한 준비 작업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뭐 이것도 좀 더 내밀한 얘기들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기계적으로 그냥 쓴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요게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가장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뭐가 있을까요? 네, 들여쓰기 부분이 있었죠. 들여쓰기는 요렇게 중괄호하고 중괄호 사이에서 우리가 명령문들을 입력하게 되는데 이 명령문들을 입력할 때 왼쪽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한 탭을 들여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요? 예, 프로그램 컴퓨터 입장에서는 얘가 들여쓰기를 하든 말든 전혀 관계없이 컴파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코드를 만들어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엔터 다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한다고 해도 프로그램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뭐 별 문제 없이 C 언어를 잘 이해하고 컴파일해서 실행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간단한 printf로 헬로우를 하나 찍는 경우에 함수 호출 한 문장만 들어가 있는 이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엔터 없이 한 줄에 다 모든 것들을 썼을 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거 뭐
어떤 뜻인지 잘 이해할 수 없는 가독성의 문제, 즉 잘 읽히지 않는다는 뜻이죠. 눈에 잘 안 띈다, 잘 안 보인다, 해석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예쁘게, 그리고 보기 쉽게, 보기 좋게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정리하려면 뭔가 서로 규칙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규칙을 우리가 들여쓰기 규칙이라고 부른다. 프로그래머들 사이에 정해놓은 어떤 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규칙은 들여쓰기를 하되 그 들여쓰기의 넓이는 탭을 쓴 것과 동일하게 키보드의 탭 키를 누른 것과 동일한 크기로 들여쓰기를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규칙이었고요. 그러면 들여쓰기는 언제 하느냐 하면 중괄호하고 중괄호 사이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괄호하고 중괄호가 나오면 들여쓰기를 한다. 자, 그럼 계속 들여쓰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같은 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쭉 연달아 나오면 같은 위치로 들여쓰기를 기준에 입각해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중간에 갑자기 또 하나의 중괄호가 등장한다 라고 하는 경우를 상상해 봅시다. 왜 중괄호가 등장했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중괄호가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중괄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중괄호 다음에는 이 위치에 해당하는 탭을 한번 들여쓴 이 위치대로 또 한 번에 새로운 블록이 들어오면 새로운 블록에 따라서 중괄호를 한 번 더 한다, 이거예요. 자, 또 명령이 또 들어오면 이렇게 들여쓰기를 여기에 기준에 입각해서 들여쓰기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중괄호의 기준에 입각해서 탭을 하나씩 들여써서 들여쓰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들여쓰기의 기준이며 어떤 규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들여쓰기는 하지 않아도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거의 필수적으로 프로그램을 같이 우리가 작성하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이 들여쓰기는 필수적으로 지켜줘야 하는 약속입니다. 이 가독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문제는 서로 이것을 코드를 공유하면서 다른 협업의 작업들을 하게 될 때 이 들여쓰기를 하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죠. 읽을 수가 없어서 이 규칙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얘기했었던 내용이 주성문인데요. 주성문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용도가 뭐라고요? 주성문은 프로그램 코드를 입력할 때 그 명령어들과는 무관하게 명령어가 아닌 어떤 메모가 필요할 때, 설명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주석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주석의 첫 번째 방법은 슬래시 별부터 별 슬래시 사이까지가 주석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부분이 주석 부분이다. 아래는 헬로우를 찍는 역할을 수행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설명문을 달 때 우리가 슬래시 별 슬래시 사이에 있는 부분을 주석 처리하면서 주석이 됩니다. 주석을 다는 두 번째 방법이 뭐예요? 주석을 다는 두 번째 방법은 슬래시인데요. 슬래시는 이 슬래시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끝까지가 줄의 끝까지가 주석이 처리가 된다고 했죠. 이 줄의 끝까지가 주석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설명을 달아야 할 경우에 우리가 주석 처리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두 번째 용도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 용도는요,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이 부분은 잠깐 제외하고 우리가 실행을 시켜서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헬로우는 이번엔 찍는 걸 제외하고 한번 돌려보자, 실행을 시켜보자 라고 우리가 예상한다면 방법은 뭐예요? 지우고 실행시켜 보는 겁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에 지금 명령어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명령어마저 지우면 아무 일도 안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우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주석 처리해서 실행을 시켜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주석 처리가 됐다는 뜻은 뭐예요? 이 printf 이 명령어가 헬로우를 찍는 명령어로서가 아니라 그냥 설명문처럼 동작하게 된다, 이거죠.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이걸 컴파일하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뛰어넘는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잠시 어떤 기능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테스트해 볼 때 사용하는 것을 사용할 때 우리가 주석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석 두 가지의 용도 그리고 두 가지의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 세 번째, 우리가 printf 문을 좀 해석하는 건데요. printf 문은 이렇게 따옴표와 따옴표 사이에 들어있는 글자를 화면에 그대로 출력하는 용도입니다. 여기에 뭐 아무리 특수 문자를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특수 문자를 사용하거나 내지는 뭐 8 더하기 7은 얼마인지를 계산해 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계산해 달라고 하거나 해도 소용없이 그냥 무조건 따옴표와 따옴표 사이에 있는 내용은 화면에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빌드, 솔루션 빌드 하고요. 자, 하단에 성공 메시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F5 눌러서 실행을 시켜보면, 자, 보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런 특수 문자 나오고 8 더하기 7은 물음표, 이런 식의 어떤 계산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화면에 있는 그대로 출력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정의하자면 printf는 따옴표와 따옴표 사이에 그 내용들을 그대로 화면에 출력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printf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네요. 어떤 예외가 있었죠? 첫 번째는 슬래시 주석으로 설명을 드리면 역/n과 같은 역/n 시리즈가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d와 같은 % 시리즈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역/n부터 해석해 보죠. 역/n은 중간에 역/n 이렇게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안녕 하고 엔터를 친 것과 같은 명령으로 동작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컴파일 해볼까요? F7 그 다음 컨트롤 F5. 네, 화면을 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라고 출력된 게 보입니다. 네, 계속 해볼까요? 네, 계속. 두 번째 예외는 역/n이 아니라 역/n 말고요, %d 같은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d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모두 코로나 뭐뭐를 조심하세요,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장이 있다고 쳐보면 이 %d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엇으로 대치된다? 예, 따옴표 뒤에 있는 콤마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숫자 값으로 또는 어떤 다른 형태의 값으로 이 부분이 대치가 되는데, %d는 정수값이 대치되는 명령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복합적으로 역/n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두 코로나 %d를 엔터 치고 조심하세요, 이렇게 아마 출력이 될 건데요. 한번 볼까요? 자, F7 그 다음 컨트롤 F5. 예, 이렇게 보시죠. 여러분 모두 코로나 19를 조심하세요,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자, printf는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정리하자면 다시 printf는 뭐다? 예,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들을 화면에 그대로 출력한다. 예외가 몇 가지가 있다? 예, 두 가지가 있다. 역/n, %d와 같은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역/n은 엔터, %d는 뒤에 있는 값이 그곳으로 대치되어서 출력되는 그런 용도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C 언어가 다루는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C 언어가 다루는 자료형은 정수, 실수, 문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수는, 첫 번째 정수는
자연수하고 자연수의 음수 0을 포함한 요걸 말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숫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가령 뭐 10, 0, -7 뭐 이런 값들을 우리가 정수라고 부릅니다. 그걸 int라고 C 언어에서는 특별한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실수가 있는데요.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학의 세계에서는 실수 안에 정수가 있고 정수 안에 무리수, 유리수 뭐 이런 등등의 체계가 있지만 C 언어에서 우리가 따지는 정수와 실수의 구분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수,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수점이 있는 수는 3.4, 0.0, 뭐 -2.13, 1.0 이와 같은 숫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뭐 참고로 1.0과 같이 뒤에 .0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소수점이 있으면 얘는 실수라고 부릅니다. 실수는 두 가지 자료형이 있는데요. 플로트형과 더블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루게 되는 자료형은 문자형인데요. CHAR 캐릭터형을 말합니다. 캐릭터형에 사용되는 문자는 단일 따옴표로 묶여있는 문자, 특수문자, 숫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대문자 A가 이렇게 따옴표 안에 묶여 있어요. 뭐 이건 골뱅이 문자죠. 골뱅이 문자가 따옴표 안에 있거나 이제 숫자도 마찬가지로 따옴표 안에 들어있으면 이를 문자로 취급합니다. 이렇게 C 언어는 정수, 실수, 문자형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의 자료형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C 언어에서 다루는 자료형의 종류는 이와 같이 대단히 많은데요. 좀 여러가지 복잡하죠. 방금 봤던 대로 문자형은 CHAR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정수형에는 short, int, long 이렇게 세 가지 정수형이 있고요. 부호 없는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문자형도 있고 정수형도 있고요. unsigned라는 말도 이렇게 앞에 붙어 있네요. 공통으로 부동소수형 해서 소수점을 다루는 실수형에 대한 값들도 두 개가 있습니다. 보이드형도 있는데요. 이 중에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노란색으로 칠해 놓은 부분, 이 부분이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 우리 같이 공부하게 될 자료형으로 주로 사용하게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되는 내용 중에는 캐릭터형, 정수형 중에도 int형, 그 다음 부동소수형, 실수형 해서 플로트나 더블 이 두 가지 사용한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좀 눈여겨볼 부분은 int형의 크기, 넓이, 크기가 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마이너스 21억에서 21억 얼마죠? 플러스 21억 정도의 사이에 들어있는 값을 처리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뭐 이번 학기에 21억 넘는 범위의 숫자를 우리가 처리하는 그런 일들은 거의 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뭐 그 정수형은 소수점이 없는 그냥 자연수와 음의 정수의 값이다. 이런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